신발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다. 수없이 많은 밤을 새며 신발 속에 담긴 욕망과 내 안에 담긴 꿈을 생각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벗어나 어디로든 가는 것. 낯선 곳으로 가서 기존의 나와는 다른 얼굴로, 다른 패턴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 그것이 나의 오랜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신발에 집착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25, 누구나 겪는 홍역처럼 청춘의 나이를 알았다. 그리고 결국 꿈을 끄듯 캐나다의 구엘프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나는 학위를 따지도 않았고 돈을 벌지도 않았고 연애를 하지도 않았다. 남들처럼 대단한 여행 기록을 세우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지도 않았다. 에이, 뭐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어? 어쩌면 누군가 흉을 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학위를 따고 돈을 벌고 연애를 하는 대신 지친 내 영혼을 돌보았다. 남들보다 뒤처져선 안 돼.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지. 남들보다 제일 잘 나가는 걸 목표로. 그렇게 10대를 보냈고 전쟁 같은 입시를 치렀고 가난한 20대를 보내는 중이다. 그리고 높은 취업의 문턱과 적당한 경제적 타협으로 성사되는 결혼 앞에서 뿌리 깊은 회의와 절망을 느끼는 중이다. 그런 척박한 20대 한복판에서 헤매다 더는 숨이 막혀 살 수 없을 것 같던 어느 날 문득 떠났던 구엘프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떠난 아들 때문에 슬퍼하던 노부부를 만났다. 그들은 죽을 것 같던 나의 영혼을 떠난 아들인 듯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인생은 경쟁이 아니란다.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도 오히려 자신들을 살린 건 나라고 고마워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 그런 인연.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는 것. 올리브와 그이도를 통해 고갈된 내 안의 에너지를 보충했다. 누군가 에너지도 바닥나고 용기도 사라지고 살아갈 의욕까지 모두 잃었다면 부디 당신도 죽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라. 소중한 나를 위한 기막힌 여행의 시간을. 아들을 먼저 보낸 그이도. 사람 좋아하고 늘 유쾌하던 그이도가 쉐인을 잃고 울보가 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만 꺼내도 곧잘 눈가가 빨개지고 담배 피우는 올리브를 바라보다가도 괜히 눈물을 글썽입니다. 늙으면 쓸데없이 눈물만 많아져 애써 피해보려 해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내와 자신의 남은 인생이 눈물뿐일 것 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듯 무너져 내린 아내에게 다시 힘을 주고 싶어 했던 그이도. 구엘프 대학에서 홈스테이 신청을 받는다는데 우리도 해볼까? 집안에 새롭고 젊은 학생이 들어오면 우리 생활도 조금은 활기를 찾지 않을까? 어떤 것에도 의욕이 없던 올리브를 그이도는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 쉐인의 향기가 너무 많이 남은 집에서 오로지 쉐인 생각만 하다가는 몸도 마음도 지쳐 누구라도 먼저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다 보면 훨씬 쉐인 생각이 덜 날 거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 그렇게 하자.
그이도의 설득 끝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올 학생을 위해 방을 꾸미고 청소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쉐인을 닮은 남학생을 기다리며 설레었습니다. 코리아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인지도 자세히 몰랐던 올리브가 새로 만날 가족을 위해 코리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쌀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올 학생을 위해 쌀로 만드는 여러 가지 요리도 궁리했습니다. 그이도는 그렇게라도 조금씩 슬픔을 이겨내는 올리브가 다행스러웠습니다. 올리브가 좋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도 다 좋다는 그이도. 그이도는 평생토록 자신의 옆을 지켜준 아내 올리브만 보면 고맙고 안쓰러워 자꾸만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위험천만한 무단횡단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지뢰밭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적인 인생. 주위를 쌩쌩 지나치는 자동차들을 간신히 피해가며 지금까지 50년을 함께한 부부. 여전히 길은 계속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 위에 무방비로 서 있지만 올리브와 그이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 걸어가겠죠.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날 수는 없겠지만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의 손을 놓지는 않겠죠. 어느 시인이 구두에 관해 말했다. 내가 걸어다닌 길들의 역사라고. 정말 그 때문일까? 내가 걸어다닌 길들의 역사가 신발 속에 오롯이 담겨있다는 점이 나를 매료시켰을까? 나는 오랫동안 신발에 집착했었다. 철없던 어린 시절부터였던 것 같다. 처음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신발을 보면 어김없이 그 속에 내 발을 슬그머니 넣어보았다. 터무니없이 커다란 신발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발가락을 움직여보는 게 좋았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그 집 현관에 얼키설키 가득 놓인 친구들의 신발을 보고 애들 엄청 많이 왔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날 뻔했다. 저 반짝거리는 구두는 왕공주 유혜진 거. 저 끈 풀린 운동화는 덜렁이 정태훈 거. 꼬질꼬질 더러운 운동화는 떼쟁이 박동규 거. 다 해진 축구화는 슛돌이 김경수 거. 누구누구가 와 있는지 다 맞출 수 있었다. 그게 왜 슬펐을까? 묵묵히 제 주인을 닮아가는 신발들. 어린 나에게 그때의 신발들이 뭐라고 말을 걸었던 걸까? 굽이 달아 뭉툭해진 엄마의 구두를 오래오래 쳐다보기도 했다. 엄마는 이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날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학교에 가지. 또각또각. 엄마 신발에서는 야무진 엄마 소리가 났다. 또각또각. 날마다 신발만 그리고 있는 내게 사람들은 물었다. 넌 왜 만날 신발만 그려? 신발 디자이너가 되려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 신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멋지고 아름다운 신발은 세상에 너무나 많다. 훌륭한 신발 디자이너도 많다. 어쩌면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 신발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신발이 지나온 길을 기억해주는 사람, 미천한 신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신발에게도 꿈이 있다는 걸 알아봐주는 사람. 그리하여 내 그림 속 신발들이 저벅저벅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발을 사랑하는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오랜 시간 신발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 알게 되었다. 신발에는 내가 걸어온 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갈 미래의 시간들도 담겨 있다는 것을. 대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고무신 한 짝도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발의 꿈이고 나의 꿈이었다는 것을. 올리브와 구이도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다. 구이도는 9살 때 구엘프로 이사 왔지만 올리브는 구엘프 본토박이. 이번 주말 구이도와 함께 그들이 유년 시절을 보낸 옛 동네에 놀러 갔다. 흰색 벽과 푸른 회색 지붕을 가진 구이도의 옛집. 한눈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올리브의 붉은 벽돌집. 두 집은 한 골목에 나란히 있었다. 저 골목 끝집이 우리 집이었고 건너편에 저 집이 올리브의 집이었어. 구이도의 설명을 들으며 바라보니 5,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듯 했다. 눈앞에 어린 구이도와 올리브가 뛰어노는 모습이 손에 잡힐 것 같다. 10남매가 늘 시끌벅적 모여 살던 올리브네 집. 10명의 아이들이 북적거리기에는 비좁았을 옛날 집이다. 올리브는 한 침대에서 4명의 언니들과 함께 뒹굴며 자기도 했다. 형 하나밖에 없던 구이도는 어려서부터 올리브네 집이 부러웠다. 나도 여기서 같이 살고 싶어. 구이도는 맨날 올리브네 집에 놀러 갔다. 그녀의 오빠들과 집 근처 냇가에서 수영도 하고 공원에서 술래잡기도 했다. 여름이면 올리브네 형제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베란다에서 잠들기도 했다. 올리브와 구이도의 인연은 그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어린 올리브와 어린 구이도는 자신들이 부부가 되어 평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아마 몰랐겠지. 제게 아주 익숙한 제 짝을 일찍 만난 그들의 진한 인연이 마냥 부럽다. 동네 옆 숲속에 있는 강가를 거닐었다. 여름이면 이곳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놀았단다. 강물 위에 낙엽들이 그물망처럼 떠 있어서 언뜻 보면 더러운 것 같지? 하지만 저 나뭇잎들을 걷어내면 아주 깨끗한 강물이 보여.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위바위보를 했단다. 지는 사람이 처음 다이빙을 하는 거야. 나뭇잎도 깨끗이 치우고. 이 강은 참 훌륭한 놀이터였어. 구이도의 눈빛은 금세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 아이처럼 반짝거렸다. 그에게도 삶의 불행들을 견디게 해주는 건강한 추억이 많구나. 어릴 때의 건강한 추억은 깊은 뿌리와 같아서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 뿌리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 추억이 빈곤하면 뿌리의 힘이 약한 나무와 같다. 수학 공부를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뿌리가 튼튼해지지는 않아. 나는 조금 더 일찍 그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깨달아서 다행이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내 뿌리를 튼튼하게 가꾸면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니까.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들. 올리브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다. 바로 마린과 아이린. 그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떤다. 머리 하얗게 쇠인 여자들끼리 만나 하루 종일 깔깔대며 웃다가 훌쩍훌쩍 울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수다를 떤다. 말이 많고 귀여운 아이린, 조금은 시크한 마린, 다정하게 중간 역할을 하는 올리브. 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쿵짝쿵짝 박자가 잘 맞는다. 셋은 늘 함께였으니까. 첫사랑에 빠졌을 때도, 이별했을 때도, 결혼할 때도, 첫 아이를 낳을 때도, 그 아이를 잃었을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서로가 서로의 곁에 늘 있었다. 친구니까. 나에게 너무 착한 딸이 생겼어. 올리브의 자랑에 마린과 아이린은 당장 나를 보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들의 모임에 초대되어 감사의 뜻으로 그녀들의 모습을 그려주었다. 그녀들은 내가 그려준 그림을 들고 아이처럼 신이 났다. 나에게 나이 40, 50, 60는 아직 까마득한 미래.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도 않는 나이. 그러나 그녀들을 보고 있자니 알겠다. 늙는 것도 불행한 건 아니란 걸. 그들처럼 오래오래 서로 만나면서 살면 되는 거다.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친구라고 했던가? 그런 친구와 함께 소소한 일생을 나누며 살 수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는 부자인 거다. 질투와 시기로 인한 미움은 다 갖다 버리고 내 옆에 소중한 친구들을 오래오래 두려는 노력.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첫 번째 숙제. 두꺼운 사전 2개 정도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올리브. 무게는 자그마치 3kg. 가족을 먹여 살린 그녀의 흔적. 삶의 보물. 매일매일 그녀는 이 레시피를 뒤적거리며 생각한다. 오늘은 무슨 케이크를 만들까? 내일은 어떤 샐러드 소스가 좋을까? 단 한 번도 귀찮다 소리 없이 반복되는 이 고민을 기꺼이 하는 올리브. 매일 새로운 요리를 생각하려면 힘들고 귀찮지 않아요? 결혼한 지 50년이 지났으면 이제 밥 해먹는 거 지겨울 것 같아요. 내 질문에 올리브는 따뜻하게 웃는다.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건 잠을 자고 화장실을 가고 밥벌이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생활의 일부분이지. 내가 지나가는 말로 티라미수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그녀는 3kg짜리 레시피를 낑낑 안고 나온다. 그리고는 8년 전에 친구가 준 기가 막힌 티라미수 레시피가 있다며 그 많은 레시피를 뒤적거렸다. 로즈베리 티라미수, 마스카포네 티라미수, 수없이 많은 티라미수 가운데서 끝내 그 기가 막힌 티라미수 레시피를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건 어떤 맛이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하나하나 말해주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났을 때는 왠지 그 티라미수들을 모두 맛본 듯 배가 불렀다. 그녀의 레시피를 통해 만들어진 음식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까. 올리브의 레시피는 그냥 레시피가 아니라 평생토록 일군 가장 풍요로운 사랑과 희생의 바치다.